엄마가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면 되게 편해요.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있어. 계속 있어. 네, 지하 막 7층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게 아이를 막 행복하게 만들고 뭐 천진난만하게 그게 아니고 아이 공부에 완전 유리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속독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애가 책장을 너무 빨리 넘기고 있어. 그러면 네, 불안하잖아요. 또. 맞아요. 제대로 읽고 있나? 막 확인하고 싶고. 건성건성? 막 약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제대로 읽는 이거 독서하는 것도 힘든데 제대로 안 읽으면 다시 읽히고 그쵸. 싶고. 막 이왕 읽는 거 한 문장씩 씹어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러고 보잖아요. 그럼 또 늦게 읽는다고 또 걱정해요. 걱정은 끝이 없군요. 그럼요. 네. 뭐 똑똑한 애들 엄마 걱정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왜 학교에서 상담해 보면 똘똘하다 생각해서 저 엄마는 걱정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이의 엄마들이 다 오세요. 상담하러. 맞아요. 그분들 나름의 고민이 또 되게 크시고 책을 잘 읽기만 하면 왜 우리 집은 지금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읽기만 하면 고민 없을 것 같죠? 아우 그다음에 고민 또 막 그럼 종합 패키지로 또 좋은 책 고민. 읽었으면 좋겠다. 그럼요. 너무 고쳐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낭독도 효과가 있는데 읽어보라고. 목소리로 네. 읽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못 읽잖아요. 선생님 이 말을 들어요? 저희 집 애들의 경우에는 제가 영어책 읽을 때 5분만 소리 내서 읽으라고 했어요. 이게 스피킹에 도움이 되니까. 그랬더니 사춘기니까 이제 읽기는 싫어가지고 어디 저 구석에 가가지고 아이가 골라오던 부모가 읽어주고 싶어 골랐던 아이가 책을 읽으려 할 때마다 밀려드는 부탁을 잘 랩이네요? 읽었습니다. 약간 반항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근데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건 어쨌든 하긴 했으니까. 하긴 했으니까 얘 입장에서 그 정도도 얼마나 큰 노력이에요. 그쵸? 그래서 야 똑바로 읽어, 크게 읽어, 또박또박 읽어, 천천히 읽어 라고 하면서 낭독의 그 모든 스킬들을 다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혼잣말이라도 좋고 웅얼거려도 되니까 그냥 한번 좀 읽어보자. 네. 엄마가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면 되게 편해요.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있어. 계속 있어. 네, 지하 막 7층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네. 그럴수록 아이한테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이를 막 행복하게 만들고 뭐 천진난만하게 그게 아니고 아이 공부에 완전 유리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도 고민이 계속 있나요? 이런 독서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하셨잖아요. 중학생 때는 또 읽는 거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또 고민이 또 다른 단계들이 있는 건가요? 저는 한숨 돌렸어요. 이제는 세팅이 돼서 돌렸어요. 끝이 있네요. 네, 이제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얘네는 어른이 돼도 읽겠구나. 그리고 읽어온 걸 바탕으로 국어 점수 제대로 나오겠구나. 네. 선생님 이 말씀이 되게 많은 분들이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왜냐면 끝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나? 공부는 끝이 없죠, 그죠? 고3 네, 때까지 네, 끝 네. 안 나죠. 근데 독서는 그러니까 습관으로 한번 잡히면 어느 정도 이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그리고 또 강조하시는 부분이 독서와 함께 글쓰기를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글쓰기를 독서와 맞물려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쓰기. 일단은 제가 이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쓰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글을 아이들이 써야 되잖아요.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쓸 일이 요즘 들어 많이 준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이제 다 키보드가 대신해주고 네, 맞아요. 글씨를 아예 맘 잡고 쓰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구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는 글 쓸 기회가 더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는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글 쓰는 솜씨가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책을 계속 읽고 있다 보면 그 문장을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도 모르게 흉내를 내는데 그러려면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를 타야죠. 타야죠. 일단은. 글을 잘 쓰려면 글을 써야죠. 그러니까 못 써도 되니까 좀 쓰게 해주세요. 제발.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또 우리가 너무 기회가 없어. 이게 인터넷이 자녀 교육이 참 해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디 블로그 가보면 너무 잘 쓴 애들, 있죠. 너무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비교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이제 똑똑한 애들 엄마들만 블로그 하잖아요. 자랑할 게 많으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글쓰기도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글은 그냥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쓰면 늘어요. 무조건 쓰면 늘어요. 그럼 부모님이 옆에서 조금 네. 더 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쓰면
자꾸 막 마이쮸를 주세요. 아, 되게 심플해요. 보상을 주세요. 줘서라도 뭐 그게 하루치 보상이든 일주일치 보상이든 한 달치 보상이든 쓰게 한 다음에 잘 썼다고 칭찬해주고 막 입에 막 뭐 넣어주고 하면요, 얘가 또 쓰죠. 또 쓰면 늘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읽는 어른을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글쓰기를 얘기하셨을 때는 저는 물론 논술이라든지 그런 성적도 너무 중요하지만 글 쓰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멋있죠. 읽고 쓰는 어른. 네. 네.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건 미션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는 몰라요. 네네. 우리는 모르는데 그 환경에서 읽고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바쁘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이 지금이잖아요. 이제 겨울 방학이니까. 선생님은 방학 때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셨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방학처럼 시간이 많을 때 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선물이 저는 멍 때릴 시간. 심심할 수 있는 시간. 멍을 때려야 돼요, 어, 애들이. 맞아요. 예. 그래야지 뭐라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냥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는, 거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편안한 시간. 그 시간이 있어 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정말 달라요. 그 시간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결국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애가 한 5분만 쉬면 불안하죠. 맞아요. 오늘 오늘 뭐 했어? 공부량이 적었나? 예. 추가해야 되나? 저러고 있을 시간에 책 좀 읽지. 뭐라도 더 하지. 단어 하나 더 외우지. 내가 공부를 적게 내줬네. 아니면 학원을 추가할까? 네. 하면서 되게 불안해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엄마의 마음.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멍 때리고 있다면 고마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 우리 아이한테 다른 엄마들이 줄 수 없는 멍 때리는 시간을 준 아주 좋은 엄마로 기억되실 거고요. 이 시간에 아이들은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생각. 멍으로 보일 뿐이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공부할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모든 게. 초등 때 멍을 안 때려보면 언제 때리겠어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때는 네. 그럴 여유가 더 없잖아요. 우리가 입력만 하면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계속 입력하면 돼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기계가 아니니까. 네,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용량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들어간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생각하고 완성이 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그럼 학원은 안 보내세요? 많이 보내요. 선생님 어떻게 기준을 선택하세요? 저는 세 가지.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애가 원해서 가고 싶다 소리를 지가 했느냐. 그게 뭐 필요하다라고 말했던지 거기에 근데 대부분 친구가 다니니까 이렇게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돼요. 괜찮아요. 받아주세요. 네, 괜찮아요. 친구 간다, 따라간다. 어쨌든 가고 싶다라는 말이 아이 입에서 먼저 나왔어야 네네.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거기 다닐 시간과 에너지가 좀 돼야 돼요. 체력도 돼야 돼요. 너무 무리한 일정을 짜놓고 아무리 아이가 원해도 막 하루에 숨 쉴 틈도 없이 막 이 셔틀에서 저 셔틀로 갈아타고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은 경제적인.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무리해서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대출을 내가면서 왜 막 무리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걸 학원비로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몇 개만 보내도 100만 훌쩍 넘잖아요. 아이고 100만 원이 뭐예요 진짜. 그런데도 그 돈을 반드시 써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쓰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딱 다들 하나예요. 쓰니까. 다들 쓰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 보셨을 땐 좀 무리야.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이든 시간적으로.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해요. 이건 좀 그렇게 무리야. 말해요. 네. 지금 너 상황에서 스케줄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너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 수업을 꼭 들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이유로 지금 벌써 학원비가 이만큼 사용이 됐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 뭐 차를 바꾼다거나 이런 일로 돈이 부족해. 그래서 이번 달에 당장 학원을 갈 수 있을 여유가 안 될 것 같아. 한 두세 달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돈 얘기하는 거 아이한테 돈 없다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좀 편안하게 해요. 저희도요. 이건 너한테 무리야. 이건 우리 사정에 무리야. 따라가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어쩌고 저쩌고 네. 그 집 금수저야 달라. 그러면 이제 두 자녀가 중학생이 됐는데
중등 자녀를 둔 엄마로서 요즘에 선생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당연히 수능. 아, 수능이요? 벌써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첫째는 중2인가요? 예, 이제 중2 올라가는데 네. 저는 멀리 볼수록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네네. 하는 사람이라서 초등 저학년 때는 6학년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6학년 담임했을 때 기억 계속 떠올리고 주변에 6학년 기르는 엄마들 있으면 물어보고 큰애 하나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하면서 계속 이제 초등 고학년에 관심이 많았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저희 애들이 초1, 2다라고 생각을 하면 6학년이 고3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네네, 6년 단위로 네네.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애들한테 아무것도 강요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냅둬요. 그리고 나는 내가 궁금한 정보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냥. 오, 네. 수능에 그럼- 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문제집 코너를 자주 가요. 그냥 가서 정말요? 봐요. 무슨 과목이 있나. 왜 새로운 과목들이 있잖아요. 과목이 들어서잖아. 그렇죠. 국어인데도 요즘에는 또 과목도 많이 생겨. 국어 이름이 막 되게 다양해지고 중학교 과목 다르고 고등학교 과목 다르잖아요. 그럼 국어는 이런 과목이 있구나. 아, 수학은 이게 선택 과목이고 이게 필수 공통이구나. 이런 걸 보고 영어는 문법은 이런 교재가 있구나. 어휘는 이런 교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봐요. 또 공짜잖아요. 아이의 학습 상황에 상관없이요. 네. 네. 봐두면 무조건 다 도움이 돼요. 오늘부터 많은 어머님들이 고등 코너 가실 것 같아요. 공짜인데 되게 유용해요. 꼭 가세요. 저는 이제 돈을 적게 들이고 잘 시키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네네네네. 보니까 서점에 제가 시간만 들이면 체력만 있으면 그 코너 앞에 가서 서 있는다고 너무 뭐라 하지 않잖아요. 예.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료로 컨설팅을 받으려면 1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미리 조금씩 그래도 알아두면 훨씬 나중에 진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그리고 주변에 아는 엄마 없어요. 선배 엄마 없어요. 너무 외롭잖아요. 저도 뭐 잘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 주도적인 정보 수집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들이 정말 궁금증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들려주신다면요. 알고 있으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모르면 불안해서 자꾸 이상한 선택을 해요. 후회스러운 선택. 그래서 한 1년, 한 6개월만 지나고 나도 그때 그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문제집은 안 풀려도 됐었는데 라는 후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길게, 당장 이번 학년, 이번 학기가 아니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정보를 얻으실 때 물론 여기 대기자 팁이 너무 좋은데요. 영상보다는 저는 책을 강력 추천을 드려요. 네, 제가 영상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이상한데 제가 영상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책 쓰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절감하는 게 영상에서 아무리 달변 가고 아무리 영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시는 분도 그분의 책을 보면 책이 훨씬 나아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100%. 네. 네. 책에 책에는 훨씬 더 공이 들어가죠. 반드시 궁금하고 부족하다 생각되는 분야라면 책으로 확인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인경 선생님의 말씀이 초등 시기의 중요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자 TV